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권시진 오흥권 저자의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입니다. 영화와 문학으로 보는 내러티브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양 수업을 엮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의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온전한 의사들이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저 역시 경험한 바로 진찰을 기다리기 위해 30분, 1시간을 보내고 의사와의 메마른 면담은 고작 5분, 길어야 10분, 이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의사의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았듯 또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듯 감정을 담아 환자를 진심으로 다해 바라볼 수 있는 자질을 의사로서 꼭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19편의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의학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있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배워야 할 자질, 성품, 생각 등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흥권 저자는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라고 합니다. 2019년 영화와 문학으로 보는 내러티브 의학 강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상을 받았다고 하며 권시진 저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동기들과 좋은 의사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오흥권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언노운 걸, 사랑의 기적, 시티 오브 조이, 8월의 크리스마스, 컨테이전, 밀리언 달러 베이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칠드런 오브 맨,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스토리, 리포맨, 패치 아담스, 스틸 앨리스, 화장, 게임 체인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엘리펀트맨, 겟아웃, 로즈, 1987을 이 책에서 다루는데요. 저도 본 영화들이 있지만 보지 않은 영화들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영화들 중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의사라면 꼭 가져야 하는 인간의 욕구, 본능 중 하나가 공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롤랑 조페 감독의 시티 오브 조이는 공감을 보여준 영화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농사꾼인 하자리는 가뭄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도시로 이주하고 수술 중 어린 환자를 잃은 맥스는 인도를 여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인도로 떠납니다. 그렇게 둘은 만나게 되고 서로 입장과 의견이 충돌되며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도 말하다시피 공감 능력은 인간이 가진 최상위의 역량 중 하나이자 감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류가 공동체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환자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공감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판 시티 오브 조이 클리닉이라는 머시십은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다니며 의료적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라고 하는데요. 약 40여 년 동안 10만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 역시 공감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컨테이전입니다. 10년 전 영화가 현실이 되면서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과 감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마스크 사재기가 발생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약이 효과가 있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는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기에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죽게 되면 그 한 명 한 명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마음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환자 개인의 아픔보다 그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숫자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책에서도 존엄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는 프로복서를 꿈꾸었던 매기가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그녀가 죽을 수 있도록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갔던 플랭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플랭키는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매기는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본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에 자신의 결정이나 또는 가족의 동의에 따라 산소호흡기나 기도삽관 등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존엄사라고 유일하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유형의 존엄사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분 매초를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는 체게바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광산으로 가던 부부를 우연히 만나 체게바라는 내면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소득 차이에 따른 계급 간의 차이를 깨닫고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감정은 체게바라의 세상과 그 부부의 세상이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 세상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그의 혁명이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체게바라는 의료 봉사자의 신분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병을 옮지 않기 위해서는 장갑을 끼고 진료를 해야 하지만 세상의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체게바라의 숭고함이 보여지고 부와 권력의 달콤함을 쫓으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치인들보다 진정으로 민중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스토리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혼자서 집도 할 수 없는 레지던트의 신분이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맡게 되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소아 뇌전증 환자의 뇌를 절반 절제하고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을 시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도전, 의사의 위기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벤 카슨 스토리를 다룬 부분을 보며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자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면허의 형태로 법을 통해 구현되는 자격과 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락된 의사 사이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규정에 따른 자격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학, 드라마, 영화 등에서 보면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마음가짐과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벤 카슨은 그것을 충분히 보여준 의사라고 합니다.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지 많은 의사들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삐에로처럼 빨간 코를 붙인 의사인 패치 아담스를 다룬 영화도 나오는데요. 패치는 의사가 아닌 의대생으로 아동병실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영화 속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지만 항상 환자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패치는
환자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차리면서까지 환자들을 돕는데요. 이런 모습을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그는 의사가 되었고 자기의 방식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소외계층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통의 타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의료계가 권위적이거나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것보다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고에 제약을 가한다고 하며 전체 사회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의료 파업 사태를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19편의 영화 마지막 1987은 저도 본 영화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고문치사가 있었음을 여러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킨 부검이 황적준 박사와 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물고문을 이야기했던 의사 오연사 등을 이야기하며 저자는 직업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뿐 아니라 직업윤리는 그 어떤 직업이든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어느 직종보다 직업윤리가 도덕적인 모습이 강조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순발력, 인내력, 체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인간을 존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듯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의사라는 권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마음에 담아 대하고 때때로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큰 사람들이 의술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집단에서 부족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의사 집단이 더 존경받고 생명을 많이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권시진 오흥권 저자의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